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의 용띠의 남자 이재인입니다. 오늘은요 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2023년은 개묘년 흑토끼의 해였고 2024년도는요 갑진년 용띠의 해입니다.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토끼해가 가고 이제 대운을 부르는 용띠해가 오고 있는 거죠. 예. 그 어떤 해라도 다 그 의미가 좋습니다. 그 어떤 동네라도 우리 동네방네에 나온 동네들이 다 좋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동네 역시 아주 멋지고 좋은 곳입니다. 어디냐? 바로 남양주 평내동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어떤 풍경들이 함께할지 지켜보시죠. 예, 동네방네 출발!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처럼 겨울비가 찾아온 날, 동네방네 제작진은요 남양주 평내를 소개해줄 반성숙 회장과 만났습니다. 아니, 오늘 비가 와가지고. 글쎄 말이야, 오늘 비가 많이. 원래 눈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내동을 소개해 주시려면 좀 네. 힘들겠네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예. 궂은 날씨쯤은 상관없다는 호탕한 반 회장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제작진이 며칠 전부터 반 회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같이 보시죠. 여기는 바로 남양주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그런데요, 이곳 지하 주차장에 모여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가 펼쳐지는 건데요. 이번 김장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이가 바로 평내 여장부로 불리는 평내동 주민자치회 반성숙 회장입니다. 일단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탓에 마치 동네 잔치를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김장을 담그는 데 쓰인 배추와 무의 상당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수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봄부터 씨앗을 뿌려서 밭에서 가꿔서 직접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차 동안 절구고 손질하고 이렇게 여러 단체와 함께 이거 해가지고 오늘 나눔까지 할 거니까 진짜 행복해요. 배추와 무 말고도 이번 김장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탠 마음과 정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서 그분이 선뜻 밭을 또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봄부터 이렇게 경작을 해서 추수하고 또 수확하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 또 대파 농사 지신 분도 대파 가져오시고 쪽파 가져오신 분도 쪽파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김장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장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도 모두 다 힘들다기보다는 즐거워하는 표정들인데요. 정말 좋으신 건가요? 마음이 참 행복해요. 즐겁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과 손길이 더해져 따뜻하게 마무리되어가는 김장 담그기 현장.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담그는 김장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어려운 분들이 뭐 저희 평내동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농사진 게 조금 배추가 병이 와가지고 양이 모자라서 조금 더 보탰어요. 우리 저 위원님 중에 농사지는 분이 계셔서 배추를 한 300포기 또 다시 또 어젯밤에 절궈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복지팀에 의뢰한 팀은 한 150가정 되는데 아마 거기에 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포기야? 저희가 800포기 지금 준비했어요. 정성 들여 준비한 김장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포함해 평내동의 각종 시설로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완성된 김장 김치는 무려 110박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고생한 이분들 모두가 김장 산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동장님의 한마디 빠질 수가 없겠죠?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요즘 김장철이라 가정 내에서도 김장들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3일 동안 나오셔서 김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반 회장이 이끄는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따뜻한 이웃사랑만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도 열심인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미술과 공예 그리고 수혜 작품 등의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그 전통이 제법 오래됐다고 합니다. 저희 평내동 주민자치회는 매년마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 발표가 있습니다. 작품 발표가 벌써 한 16년째 되고 있는데요.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작품 수강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내동은 수강생들이 열심히 작품을 발표하고 또 배워서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6년이라니 조금만 더 하면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인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는 그 다양함과 높은 수준으로 해마다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야외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요, 지역 주민들의 춤과 음악 연주 그리고 노래 등 재능과 끼를 마음껏 드러내는 장기자랑도 열리는데요. 맛있는 음식 부스들까지 들어서는 통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잠시 즐겨보시죠 뭐. 예. 반성숙 회장의 정체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남양주 구경에 나서봐야겠죠. 반 회장이 제작진을 이끈 곳은요, 바로 궁집 앞인데요. 궁집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는 박정화 씨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대체 궁이 어디 있다고? 이 집의 이름이 궁집인 건가요? 궁집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의 막내딸 화기롱주가 살던 곳으로 직접 보시면 이렇게 250년 전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영조가 시집가는 막내딸인 화기롱주를 위해서 궁에서 직접 제목과 목수를 보내서 완성시킨 집이기 때문에 궁집이라는 벼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부엌을 통해 연결되는 게 특징인 궁집은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궁집은요, 화기롱주가 출가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인 영조 41년부터 48년까지 살았던 곳으로 그 당시에 건물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 기법 그리고 양식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기록에 전하는 인물이 실제 살았던 곳인 만큼 집의 건축 양식을 그 시대에 맞춰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로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길옹주가 살았다는 궁집은 처음 지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화기롱주의 집은 원래는 40칸이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안채 그리고 사랑채까지 합쳐서 31칸의 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잃고 나면 뭐든 아쉬운 법이죠. 사라진 9칸도 마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집 안에 들어와 있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궁집은요, 북부 산간지방에서 볼 수 있는 미음자 형태거든요. 그래서 추위나 바람을 막아주는 데 탁월하고 또 미음자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화기롱주를 볼 수 없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기둥이나 장대석 이런 기단들은 여염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조가 궁에서 쓰는 제목과 목수를 보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런 딸을 위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이 집을 짓는 재료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엄하게 생각됐던 영조 임금도 요즘 말로 말하면 딸바보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기야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기롱주가 살았던 궁집 인근에는요, 다른 고택들도 함께 복원돼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 궁집의 전 주인이셨던 고 이병복 그리고 권호경 부부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철거 위기에 처한 이런 가옥들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원을 하셨는데 지금 이곳은 신정왕후 조씨, 순조의 며느리였습니다. 신정왕후 조씨의 친정집을 복원을 해 놓은 건데요. 이 군산집은 전라도 군산에 있던 집이어서 명칭이 군산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군산고등학교 야구장 증설로 인해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 부부께서 매입을 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군산집은 두 채였어요. 니은자형의 두 채였는데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만들면서 길고 큰 대청마루를 갖게 됐고요. 군산집 외에도 구한말 송병준 대신의 가옥이었던 용인집 등 여러 고택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궁집은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소유주인 무이자 문화재단이 고인이 된 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지난 2019년
궁집의 전통 가옥과 땅을 남양주시에 기부하면서 지금처럼 궁집이 시민의 품속에 안길 수 있었는데요. 남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한 반응이었죠. 첫 번째로 평내에 이런 그 궁집이 있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자긍심이 높여졌어요. 문화와 유산의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문화적 그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무이자 재단에서 이렇게 평내동 궁집을 이렇게 개방케 하시고 또 그 자산을 다 이렇게 헌납하신 거는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한편 궁집에서는 전통 혼례 재연 행사 등 궁집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들도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역시 궁집은 평내동의 자부심인 동시에 지역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집을 나온 두 사람이 함께 찾은 곳은 약대울입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편한 걸음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내동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입니다. 우산을 쓰고 비 내리는 약대울을 걷는 두 사람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옛날 여고생의 기분이 들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여고생하면 추억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생각나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그 남자친구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오늘 약대울 산책로 처음 와봤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걷는 것도 운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산책로 걸으면서 주변 환경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평내동 주민들의 자랑인 소리정원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소규모 문화 공연이 가능한 야외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만들어지기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장소는 배드민턴 장소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장소를 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마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 일환으로 약대울 소리정원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 소리정원의 이름은 주민들이 공모해서 소리정원이다 해서 이 명명을 한 거예요. 소리정원.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주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쌓는 걷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소리정원의 이름에 잘 어울리는 행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정기적 연주회로 가을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팝스 오케스트라 불러서 꼭 우리가 3회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에는 놀이장과 축구장, 그리고 바닥 분수는 물론 체력 단련 시설까지 갖춘 약대울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평내동 주민들이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 회장이 향한 곳은요, 바로 백봉산으로 오르는 길목입니다.
거세지는 빗속에서도 백봉산의 기운 덕분인지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나저나 평내동 주민들에게 백봉산은 어떤 산일까요? 우리 평내동 동민으로서는 백봉산이 가까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축복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곳이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가깝고 또 주위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숲 체험이라든지 나무 알아가기라든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 가까운 곳이어서 좋아요. 반 회장과 함께하는 평내동 주민 박정화 씨도 평소 백봉산을 자주 찾고 있나요? 저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백봉산 오고 있어요. 오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올 때마다 달라요. 이 백봉산은요, 우리 평내동 주민에게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우리 평내 주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거든요. 자주 찾는다니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백봉산의 4계 중 가장 멋진 계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백봉산은 아무래도 알록달록 옷을 입는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백봉산은요, 예로부터 뛰어난 경관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백봉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평내동 주민들은 참 복도 많습니다. 언제나 평내동이 좋다는 우리 반성숙 회장이 삼행시를 지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저한테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내동을요. 평생 살고 싶은 내 어머니 같은 동네. 저는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평생 살고 싶은 내 어머니 같은 동네 평내동. 역시 주민자치 회장님답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동네방넨 빗속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달려봤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날 동네방넨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앉은 자리에서 3배 올립니다.